네, 그러면 환매 보도록 할게요. 환매는 이런 거예요. 한번 볼까요?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했는데요. 환매 특약을 매매 계약과 동시에 환매 특약을 했어요. 환매 특약은 매매 계약의 종대 계약입니다. 그런데 환이 뭐죠? 되돌린다는 얘기죠. 즉 갑이 환매 특약을 맺었다는 것은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을 이렇게 을한테 넘겨줬는데 이 갑이 매도인이에요. 환매 특약을 했다는 것은 되돌린다는 얘기죠. 뭐죠? 소유권을 이렇게 되돌릴 수 있는 권리를 이 갑이 갖는다. 즉 환매권을 갑이 갖는 거예요. 환매권을 행사하면 갑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환매권인데 환매권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매매를 했어요. 똑같이 그려볼게요. 그러면서 뭘 했다고요? 매매 계약과 동시에 환매 특약이라는 매매 계약의 종대한 계약을 같이 맺었습니다. 맺었어요. 그러면 소유권을 넘겨줬죠. 소유권을 넘겨주면서 갑이 뭘 받죠? 돈을 받죠. 근데 이 환매 특약은 기간 설정을 하는 거예요. 왜 기간 설정을 해야 할까요? 갑이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설정한다는 얘기죠. 그죠? 즉, 언제까지 내가 환매 특약, 환매권을 행사해가지고 내가 본래 소유자였는데 이 소유권을 매매해서 넘겨줬지만 언제까지 뭘 행사하면 이 소유권을 내가 다시 되돌려받을 수 있어. 이게 환매권이잖아요. 그래서 환매 기간을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매매 계약 하면서 환매 특약을 했죠. 그러면서 한 3년이라고 할까요? 3년 내에 이렇게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어. 이렇게 기간 설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떤 기능을 하냐면 지금 갑이 돈을 이렇게 을로부터 받았죠. 그죠? 받았는데 3년 내에 그 받은 돈을 이 돈을 다시 뭐라고요? 돌려주면서 환매권을 행사하면 갑이 다시 소유권을 이렇게 찾아올 수가 있죠. 이게 뭐랑 비슷한 거죠? 이 을이 돈을 빌려주면서 변제 기간, 예를 들어서 3년 내에 갚아라. 변제 기간을 설정을 한 거죠. 그래서 변제 기간 내에 갚으면 이 사람이 채무자인 경우고, 즉 변제 기간 내에 갚으면 이 사람이 다시 소유권을 찾을 수 있는 거고, 변제 기간을 넘기면 뭐다? 소유권은 그냥 내가 계속 갖는 걸로 할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 기능을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돈을 빌릴 때 소비 대차를 하면서 주로 뭘 하죠? 돈을 빌려주는 계약, 소비 대차 계약을 맺으면서 뭘 하죠? 저당권을 설정하잖아요. 그런데 유사하다는 얘기죠. 돈을 빌리면서 이렇게 소유권을 넘겨주고 돈을 못 갚으면, 갑이 돈을 못 갚으면 을이 그냥 귀속하는 걸로. 단지 여기서는 저당권을 설정해서 경매를 통해서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실현하는 거고, 이 경우에는 돈을 못 갚으면 이 사람이 그냥 소유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다. 돈을 빌려주고 돈을 뭐 이렇게 융통을 한다는 입장에서는 동일한 비슷한 효과를 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됐죠? 환매 한번 의의부터 볼게요. 매도인이 매매 계약과 동시에, 시험에서는 이게 나옵니다. 즉 동시에 해야 돼요.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유보하죠. 즉 매도인 유보를 한다. 그래서 일정 기간, 기간을 정한다고 했습니다. 일정 기간 내에 환매권을 행사하여 뭐라고요? 행사하면 매매의 목적물을 다시 사오는 것을 뭐라고 하나? 환매라고 합니다. 아시겠나요? 그리고 기능은 매도인이 물건을 팔면서 돈을 받는 거죠. 자금을 차입을 하는 거예요. 차입하면서 매수인에게 매매 형식을 취해서 권리를 이전하고 일정 기간 내에 매도인이 자신이 매매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반환을 하면 그렇게
반환하면서 환매권을 행사하는 거죠. 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목적물을 되찾는 방식이죠. 그래서 채권 담보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요건 590조 자주 나오는 조문입니다. 환매에서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한 때는 그 영수한 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 비용을 반환하고 그 목적물을 환매할 수가 있어요.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X부동산이라고 할까요? X부동산을 매매를 하면서 환매 특약을 했어요. 하면서 환매를 특약을 했는데 이 부동산이 매매 대금을 얼마로 책정했으면 뭐 1억이라고 할까요? 1억으로 책정을 했어요. 그래서 을이 뭐 1억을 줬겠죠. 그러면 뭐 1년 내에 환매 기간을 설정했어요. 1년 내에 이렇게 1억을 이 갑이 다시 을한테 지급하면 이 X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환매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1년 내에 어떻게 해야 하냐면 지금 1억을 받았죠. 갑이. 그러면 그 1억과 뭐라고요? 매매를 통하면 매매 비용이 들잖아요. 을이 즉 매수인이 지급한 매매 비용이 만약에 500만 원이다. 그 500만 원을 덧붙여서 이렇게 을한테 1억 500 이렇게 있어 하면서 환매권을 행사를 하면 뭐다? 갑은 이 목적물을 되돌려받을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보셔야겠죠? 딱 그 금액만 해당하면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1억만 하면 안 되고 매매 비용까지 부담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영수한 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 비용을 반환하고 목적물을 환매할 수가 있다 이 소리죠. 이행 볼까요? 전항의 환매 대금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당연히 그 약정에 응하겠죠. 아시겠나요? 알아서 할 문제죠. 됐어요. 환매 등기 봅시다. 매매의 목적물이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은 등기부라는 게 있으니까 그 등기부에 매매 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의 보류를 등기할 수 있겠죠. 등기를 하면 그 효과가 뭐냐면 제3자에 대해서도 등기를 했으니까 효력이 있겠죠. 그 얘기입니다. 환매의 목적물은 제한이 없어요. 부동산, 동산, 기타 재산권 등 다 이렇게 할 수 있고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등기까지 해서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판매 특약을 볼게요. 판매 특약은 뭐죠? 매매 계약과 동시에 하는 매매 계약의 종된 계약입니다. 그래서 종된 계약이니까 주된 계약인 매매 계약이 효력을 잃으면 당연히 환매 특약도 효력을 잃겠죠. 그렇고요. 환매 특약은 뭐라고요? 반드시예요. 동시에 합니다. 됐어요. 이 등기를 한번 그려봤는데 뭐 이런 겁니다. 한번 볼까요? 소유권 이전을 받았어요. 누가 받았죠? 을이라는 사람이 받았죠. 그죠? 근데 등기 원인을 봤더니 환매특약부 매매를 통해서 지금 등기를 받은 거죠. 그러면 누가 지금 환매권자가 되어 있나요? 아직까지는 2번 지금 순위번호 2번에서 안 나오는데 환매특약이라는 등기는 매매계약이랑 같이 하니까 이 부기등기로 같이 합니다. 그래서 환매특약을 보니까 대금 1억 원에 팔았나 보다. 지금 1억이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에 팔면서 매매 비용이 5만 원이었나 보다. 이렇게. 그리고 환매권자가 누구죠? 갑이죠. 즉 갑이 을한테 팔았다는 얘기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갑이 을한테 팔면서 소유권을 넘겨받았어요. 이거 어디에 기술이 돼 있죠? 지금 2번 보면 소유권을 이렇게 을이 받았잖아요. 소유자 을이. 그런데 갑이 환매권자죠. 이 사람이 팔면서 환매특약을 같이 맺은 거죠. 이런 거예요. 이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보셔야 할 게 환매특약이 맺었으니까 환매 기간도 있죠. 12월 5일 내에 이 갑이 이렇게 1,005만 원을 을한테 이렇게 주면 되찾아올 수 있구나. 이렇게 이 등기를 이해를 하실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이 3번을 보자고요. 수의문을. 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매매를 통해서 지금 등기를 받았죠. 이 을이 당연히 처분할 수가 있겠죠. 왜? 이 사람이 소유권자예요. 단지 환매특약이 있는 상태일 뿐이지
을은 소유권자죠. 그래서 병한테 그래 뭐 이렇게 내가 어찌 됐든 간에 내가 지금 소유자니까 이렇게 팔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러면 병은 이게 환매가 걸려 있긴 한데 뭐 내가 우선 물건을 사지 하면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이렇게 병으로 바뀐 거죠. 이렇게 해서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환매 특약이 있다고 해서 이 을이 처분을 못하는 거 아닙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됐어요. 기업권 볼게요. 환매권은 환매 특약에 의해서 발생을 하죠. 그리고 등기가 요건은 아니에요. 부동산의 경우에 등기를 하면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을 뿐이지 이 등기가 요건은 아닌 겁니다. 아시겠나요? 대항할 수 있는 그런 거죠. 다만 등기한테는 뭐라고요?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죠. 됐어요. 그리고 환매특약 등기는 부기등기 형식으로 하겠죠. 그 매매계약과 동시에 했기 때문에 이렇게 부기등기 형식을 취하는 겁니다. 리분 볼게요. 환매특약 등기가 격려되었다고 해서 부동산 매수인의 처분이 제한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을이 병한테 처분했잖아요. 됐어요. 이제 이 판례를 한번 볼게요. 이 판례도 자주 나오는 판례죠.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 등기와 아울러 동시에라는 얘기죠. 동시에 환매특약 등기가 격려된 후에 그 부동산 매수인 을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득한 제3자 병이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상황이랑 똑같죠. 즉 갑이 을한테 매매를 하면서 환매특약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 이 을이라는 사람이 현재 등기가 돼 있으니까 그 물건을 다른 사람한테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팔았어요. 그래서 이 제3자 병은 이 사람은 환매권자의 환매권 행사에 대항할 수 없죠. 나중에 이 갑이라는 사람이 환매특약이 돼 있는데 이 병이라는 사람 참 간도 크구나 하면서 내가 이제 충분히 돈을 벌었으니까 그 금액 등기부에 보니까 그 금액까지 써 있잖아요. 그 금액을 이 사람한테 제공을 하면서 환매권을 행사해요. 그러면 병은 당연히 갑한테 이렇게 이전을 시켜줘야 합니다. 그런 상황인데 볼게요. 환매권자의 환매권 행사에는 대항할 수 없죠. 그죠? 근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환매특약의 등기가 부동산의 매수인 누구죠? 을이에요. 매수인의 처분권을 금지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그 매수인은 뭐라고요? 환매특약을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환매특약 여기서 한 거죠. 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을 전득한 제3자에 대하여 여전히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의 이행 의무를 부담을 당연히 하겠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 갑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갑이 당연히 병한테 이렇게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건 알겠는데 그 문제랑 을과 병의 문제는 별개죠. 당연히. 그래서 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병한테. 너 환매특약 이거 등기부 봤지? 그러니까 내가 자기가 계약을 해놓고 매매 계약을 해놓고 내가 너한테 소유권을 넘겨주면 안 되겠는 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병한테. 그건 아니죠. 당연히 이 사람은 처분할 수 있는 거니까 병은 당연히 처분을 했으면 이전해달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매수인은 환매특약 등기 이후 부동산을 전득한 제3자 병에 대하여 여전히 뭐라고요? 소유권 이전 의무를 지는 건 당연하죠. 부담합니다. 부담하고 나아가 환매권자가 환매권을 행사를 만약에 안 했어요. 그러면 매수인 을이 전득자인 그 전득자인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 의무는 이행 불능 상태에 이르다고 할 수 없죠. 이 사람이 환매권을 행사하기 전까지는 당연히 이행 불능이 아니에요. 넘겨줄 수 있죠.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부동산 매수인 을입니다. 을은 전득자인 제3자에 대하여 환매특약이 돼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뭐라고요?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전해줘야 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됐고요. 그러면 환매대금 볼게요. 환매대금도 아까 봤죠? 뭐라고요? 약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하는데 그런 약정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매매 비용이랑 그 대금이랑 매매 대금이랑 합산해 가지고 제공을 해야 한다고 했죠. 환매 기간도 볼게요. 환매 기간이 어떻게 보면 변제 기간이랑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죠. 언제까지 갚아라 이 얘기입니다.
환매 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사는 3년을 넘지 못한다는 이 민법 조문이 있어요. 이것도 잘 나와요. 그죠? 부동산은 5년이에요. 5, 3입니다. 5년, 동사는 3년을 넘지 못한다. 그리고 약정 기간이 이를 넘는 때는 그 기간으로 단축을 시켜요. 5년, 3년으로. 그리고 환매 기간을 정한 때는 연장을 못해요. 그죠? 연장을 못합니다. 그리고 환매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는 그 기간은 뭐라고요? 그냥 5년, 3년. 계속 5년, 3년이 중요하죠? 계속 나오는 겁니다. 5년, 3년. 연장 못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판례 볼까요? 환매권의 행사로 발생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그 기간 제한과는 별도로 환매권을 행사한 때로부터 일반 채권과 같이 민법 제162조의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되는 것이지 위 제척기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도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환매권은 이 환매권도 형성권이에요. 환매권을 행사를 하면 어떻게 되죠? 갑이 을한테 물건을 팔면서 환매 특약을 맺었는데 이 사람이 환매권을 이렇게 행사를 해요.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은 행사를 통해서 어떤 권리가 발생하냐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권리,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을에게 갖습니다. 그러니까 환매권 행사는 바로 이런 권리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형성권이에요. 형성권, 우리 어디서 많이 봤죠? 형성권은 제척기간에 적용을 받죠. 법이 인정하는 그 권리의 존속기간. 그래서 그 존속기간의 제한을 받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 존속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따르면 되고 아니면 뭐 주로 존속기간 5년, 3년 넘으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제척기간에 적용을 받는데 봅시다. 환매권은 이 제척기간에 적용을 받는 거죠. 근데 환매권이 행사가 됐다고 해서 소유권이 바로 넘어가는 게 아니니까. 왜? 이 갑이라는 사람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질 뿐이지 바로 소유권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뭐라고요? 채권이에요. 채권은 소멸시효에 적용을 받는 권리입니다. 즉 10년의 소멸시효의 권리를 받아요. 완전 별개죠. 지금 환매권을 한번 행사했어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10년을 따로 적용을 받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10년이라는 기간은 환매권을 한번 행사를 한 다음에 나오는 권리니까 그때로부터 10년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환매권을 행사를 하면 뭐가 발생된다고요? 예,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죠. 갑한테 이 청구권이 발생했는데 이 청구권은 뭐라고요? 채권이죠. 채권이니까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이 되는 경우인데 이 청구권은 언제부터 발생을 하죠? 환매권을 행사했을 때부터 발생하는 거예요. 즉 행사한 때로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사 시점으로부터 진행되는 것이지 제척기간, 방금 뭐 5년, 3년 얘기했잖아요. 법이 인정한 권리 존속기간 5년, 3년 법이 이렇게 인정을 하죠. 이 기간 내에 반드시 행사를 해야 한다고요?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별개의 소멸시효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환매권을 행사한 시점부터 10년을 적용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돼요. 됐어요. 그리고 이제 환매권을 행사했어요. 환매권의 성격 볼까요? 환매권은 형성권입니다. 뭐 다른 얘기는 뭐 똑같은 얘기니까 2번 환매권은 뭐다? 재산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죠. 당연하죠. 자신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니까 그게 재산권이지 뭐 친족권 이런 거 아니잖아요. 당연히 재산권적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재산권이란 건 뭐죠? 양도랑 상속이 가능하겠죠. 당연히 재산권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환매 등기가 되어 있으면 예, 부기 등기의 이전 등기 형식으로 등기가 가능하죠. 즉 이런 거죠. 한번 그려볼게요. 갑과 을이 매매를 하면서 환매 특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환매권자죠. 그러니까 이 환매권을 넘겨주고 싶어 해요. 누구한테? 병이라는 사람한테 넘겨주고 싶어 해요. 그러면 환매권은 재산권이니까 이렇게 양도를 할 수 있죠.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 환매권은 부동산이라면 이게 현재 환매 대상이 부동산이라면 환매 특약 등기를 할 수 있죠. 이 환매 특약은 형식이 어떻게 부기 등기로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부기 등기는 뭐죠? 가지 번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본번이 2번이면 가지번호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갑이라는 사람은 매매 계약을 하면서 환매 특약을 만약에 2-1번이라고 하세요. 환매 특약이. 그런데 이 갑이 병한테 환매권을 넘겨주면 이 병이라는 사람이 나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어. 이 권리를 이렇게 등기부에 표시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2-1번에 1번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얘에서 등기부에서 갑이 정에게 환매권을 양도를 했어요. 지금 저는 병이었는데 얘는 정이네요. 정에게 환매권을 양도하였다면 순위 번호 2-1번에 -1번 여기까지는 환매 특약 등기고 그것을 넘겨줬는데 그 같은 번호에서 넘겨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지번호를 하나 더 붙일 수 있습니다. 부기등기의 이전 등기죠. 부기등기의 이전 등기 형식으로 환매권자로 이렇게 등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나중에 여러분들 공시법 공부를 하시다 보면 알게 될 내용이니까 그냥 편한 마음으로 그냥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환매권의 행사 방법 볼까요? 그죠? 매도인은 당연히 기간 설정을 했죠. 환매 기간 설정을 했잖아요. 그때 그 기간 내에 대금만 주면 안 됩니다. 대금과 매매 비용을 매수인에게 제공을 하면 환매권을 행사하는 거죠. 제공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죠? 환매할 권리를 잃는다는 얘기인 거죠. 갑이 을한테 더 이상 환매를 못해요. 그러면 을은 소유권자가 되는 겁니다. 완벽하게. 더 이상 이제 갑은 이 부동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됐어요. 그러면 볼까요? 매도인은 환매 기간 내에 매매 대금과 매매 비용을 매수인에게 제공을 하면서 해야 돼요. 그죠? 돈도 없으면서 참 매도인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 금액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환매 기간 내에 있다고 해서 나 환매권 행사? 그건 안 되죠. 당연히. 그죠? 그 금액을 제공을 하면서 해야 합니다. 제공하면서 환매권을 행사해야 돼요. 됐어요. 2번 볼게요. 환매권이 양도가 됐어요. 즉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이 갑이 병이라는 사람한테 환매권을 이전을 했어요. 부기등기 이전 등기 형식으로 2-1-1번으로 이렇게 이전을 했어요. 만약에 했어요. 그런데 이 양수인도 지금 매수인이라고 합시다. 매수인도 처분할 수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누구한테? 정한테 처분을 했어요. 즉 소유권이 현재 정한테 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환매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죠? 병이죠. 이전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현재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는 사람은 누구죠? 정이죠. 다 이게 지금 등기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세요. 그러면 내가 병이 나 돈도 있고 이러니까 정한테 그 부동산을 내가 넘겨받아야겠어 하면서 그 기간 내에 환매 기간이 있을 거 아니냐? 이 사람한테 너한테 환매권을 행사를 할게 하면 행사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병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을 하죠. 이 사람은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넘겨줘야지 이전이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환매권 행사로 소유권이 바로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 정이라는 사람이 병한테 소유권을 이렇게 넘겨줘야지 병이 완전한 소유권자가 되는 겁니다. 됐죠? 2번 봤고요. 그럼 환매권의 대의행사 볼까요? 조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593조에서는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을 대의하여 환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매수인은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의 평가액에서 매도인이 반환할 금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매도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잉여액이 있으면 이를 매도인에게 지급하여 환매권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한번 고려해볼게요. 지금 이 갑이 그러니까 매도이면서 환매권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이 을은 매수인이죠. 현재 등기는 이 사람한테 이렇게 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적물이 부동산이라고 했고요. 1억에 이렇게 했고 기간을 2024년 11월 30일이라고 할까요? 11월 30일 내에 이 갑이 1억과 매매 비용이 한 500이라고 할까요? 500을 이렇게 제공을 하면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런 상태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병이라는 사람이 새롭게 나와요. 병은 갑의 채권자예요. 채권자인데 딱 보니까 현재 이 건물이 1억이 아니라 2억이에요. 시가가.
이런 상황에서 그래 내가 갑한테 돈 받을 게 있는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환매권을 행사를 하면 1억 5백만 지급해 가지고 행사를 하면 2억짜리를 돌려받으니까 나는 갑한테 이 갑의 재산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재산이 늘어나니까 이 사람은 그 재산을 경매를 신청을 해서 돈을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병이. 왜냐면 갑의 채권자니까 병이. 그런데 이 을 입장에서는 병 네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나는 지금 이 물건을 참 잘 사용하고 있어, 이 건물을.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건 어떠냐 이 소리죠. 어떻게 하냐면 그래 이 2억이죠. 이 감정인한 평가를 받는 거예요. 감정인한테 이 부동산이 감정평가사가 2억이라고 딱 책정을 해줘요. 시가가 2억이니까 이렇게 하자는 거죠, 오늘은. 그러면 2억 나왔으니까 어차피 네가 지금 원하는 것은 돈이잖아. 응? 그러니까 이 감정인 평가해 보니까 2억이니까 2억 중에서 이 을이 받을 돈이 얼마죠? 1억 5백을 빼고 9,500억 나죠? 9,500이 남는데 그 부분을 경매를 신청하려고 하는 환매권을 대위 행사하는 사람이죠. 대위 행사하는 사람한테 9,500 중에서 네가 가져갈 부분 가져가 이렇게 하는 거죠. 만약에 병이 뭐 한 7천만 원 정도 채권이 있다고 할까요? 그러면 7천만 원 네가 가져가 하면 여전히 2천만 원, 2,500원 남죠. 이 2,500만 원 어떻게 할까요? 갑한테 귀속시키라는 얘기죠. 왜? 마치 그렇게 하면 환매권을 병이 행사한 거랑 동일한 효과가 나온 거죠. 병이 환매권을 대위 행사를 하면 어차피 그 물건이 2억이 만약 나온다, 경매에서. 그러면 2억 중에서 1억 5백원 이 사람이 가져갈 테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7천 가져갈 테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이 사람이 소유권자가 됐으니까, 환매권을 행사를 한 경우니까 이 사람이 현재 소유권자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머지를 이 사람이 가져가는 결과가 나오니까 동일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결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다시 한번 볼까요? 매도인의 채권자, 병이었죠 방금. 채권자가 매도인을 대위해서 뭘 행사한다고요? 환매권을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매수인은 그렇게 하지 말고, 환매권 행사하지 말고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의 평가액에서, 그럼 금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매도인이 반환할 금액, 그러니까 자신한테 줄 금액이죠. 매수인한테 반환할 금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매도인의 채무, 매도인의 채권자가 이것을, 이 매도인의 채무를 변제를 하고 잉여액이 있으면 이를 매도인에게 지급하여 이렇게 환매권을 소멸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나요? 뭐 그런 얘기고요. 이것은 제가 설명했던 내용 그대로니까 넘어갈게요. 밑에는 공유 지분의 또 환매라는 게 있어요. 595조 읽어볼까요? 공유자의 1인이 환매할 권리를 보류하고 그 지분을 매도한 후에 그 목적물의 분할이나 경매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이 받은 또는 받을 부분이나 대금에 대하여 환매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그러나 매도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매수인은 그 분할이나 경매로서 매도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번 봅시다. 이것도 이런 거예요. 지금 이 토지가 있는데 토지를 뭐 갑과 을이 공유를 하고 있다고 봅시다. 2분의 1씩 공유하고 있다고 볼게요. 이런 상황에서 공유는 뭐가 있죠? 지분 처분의 자유가 있죠.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지분을 처분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분을 매도를 해요. 지분을 매수받는 사람이 병이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병이 갑의 지분을 이렇게 매수를 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지분도 매매니까 여기다가 환매 특약을 한 거예요. 즉 갑이 일정 기간 내에 병이 이제 돈을 줬을 거 아니에요. 그 돈을 갚으면, 그 매매 비용과 함께 갚으면 뭐다 다시 갑이 되찾아올 수 있는 권리를 이렇게 설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현재는 갑과 을이 공유한 게 아니라 현재는 병과 을이 공유를 한 상태죠. 하지만 이 병의 지분은 환매 특약이 되어 있는 상황일 뿐이죠. 환매 특약이 되어 있어요. 즉 갑이 환매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상황이. 그런데 이렇게 현재 병과 을의 이렇게 공유인 상태에서 뭐가 있었냐면, 뭐가 또 나오죠? 분할. 잠깐만요. 지금 분할 경매역이 나오네요. 이 상태에서 분할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병과 을이 이 공유를 하고 있는 상태에 분할이 됐다. 그러면 분할된 다음에는 이
갑은 분할된 부분에 대해서, 즉 병한테 그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 병이 분할해서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겠죠.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분을 처분한 이후에 분할이나 경매가 있다. 그러면 매도인은, 즉 갑은 매수인이 받은 또는 받을 부분, 즉 병이 받은 부분 또는 받을 부분에 대해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매도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매수인은 그 분할이나 경매로서 매도인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즉 갑은 병이 이 상황을 통지를 해줘야 하는 거예요. 왜 통지를 해줘야 할까요? 이 병이라는 사람은 물론 현재 그 갑한테 지분을 받았으니까 현재 소유자이긴 하지만 나중에는 소유권이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갑한테. 그래서 갑은 이해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이 통지를 해줘야 해요. 될 예정이라든지 아니면 경매가 예정이 됐다든지 이런 걸 통지를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갑은 그래, 경매가 있으면 안 되니까 내가 이것을, 나는 여력이 있으니까 갚아줘야겠다. 아니면 분할이 되려고 하면 내가 빨리 환매권을 행사해가지고 내가 소유권자가 된 다음에 지분권을 회복한 다음에 을이랑, 이 공유자 있죠, 을이랑 같이 분할을 해야겠다. 이 병을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뭐라고요? 매도인한테 통지를 해줘야 돼요. 지분을 처분한 사람한테. 그래서 통지를 하지 아니한 매수인은 그 분할이나 경매로서 매도인한테 대항하지 못한다는 얘기겠습니다. 즉 병은 갑한테 대항을 못해요. 그래서 갑은 병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볍게 보세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은 아니니까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환매 효과 볼게요. 환매 효과 1번 기본적 효과. 환매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 환매권을 행사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경유하여야 환매권 행사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그랬죠. 뭐라고요? 환매권 행사만으로 소유권이 복귀된다고요? 그건 아닙니다. 환매권 행사하면 뭐가 나온다고 그랬죠? 소유권 이전 등기 채권이 나와요. 그래서 그 등기 채권을 행사해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야지 소유권이 회복된다, 이 얘기죠. 볼게요. 그러면 그것도 기출된 판례네요. 환매 특약부 매매 계약의 매도인이 환매 기간 내에 매수인에게 환매 의사 표시를 했어요. 즉 갑이 을한테 환매 의사 표시를 했어요. 그렇다고 갑이 소유권이 복귀하나요? 아니죠. 현재 소유권을 복귀시킨 상태는 아니에요. 있다고 하여도 그 환매에 의한 권리 취득의 등기, 갑이 등기를 함의 없이는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현재 함의 없이는 부동산의 가압류 집행을 한 자에 대한 이를 주장할 수 없다. 무슨 얘기냐면 을의 채권자 병이 있는데 이 병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현재 어떤 건물이랄까요? 건물에 대해서 환매가 들어가 있는 건물이죠. 현재 환매권을 행사했지만 등기는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병이 그래, 을이 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네, 내가 여기에 집행을 해야겠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왜 할 수 있는 거죠? 등기가 아직 이 사람한테 있기 때문에 소유권이 넘어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을이 소유권자로 판단하고 이 병은 이렇게 가압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부동산을 가압류를 집행한 이 병한테 갑이 내가 소유권자야 이렇게 못한다는 얘기죠. 이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기출됐죠? 그리고 볼게요. 환매권자가 등기된 환매 특약에 따라 환매 기간 내에 환매권을 행사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경유를 했어요. 그죠? 그러면 환매 특약 등기 이후 환매권 행사 전에 경유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소멸을 하겠죠. 이런 거죠. 을이 환매권을 보유한 매매 계약을 했어요. 이런 상태에서 이 을이 병한테 지상권을 설정해줬다고 할까요? 병한테 지상권을 설정해 줬어요. 병이 지상권자입니다. 그러면 지상권을 먼저 등기를 했나요? 환매특약 등기를 먼저 했나요? 환매특약 등기가 더 먼저 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이제 내가 환매권을 행사해야겠어 하면, 환매권을 행사하면 소유권은 바로 넘겨받지 못하더라도 만약에 소유권을 넘겨받았어요. 을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으면
환매 특약 당시에 소유권을 넘겨받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지상권은 환매 특약 등기 후에 지상권 설정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지상권은 소멸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 상태대로 넘겨받는 거예요. 환매 특약 당시로. 하지만 만약에 지상권이 아니고 일이 없다고 생각해요. 병한테 소유권을 넘겨줬어요. 그죠? 이런 경우에는 갑이 환매권을 이 사람한테 행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소유권을 이전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병의 권리를 소멸을 시키는 게 아니라 이전을 시키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그래서 소멸한다는 표현을 안 쓰는 거죠. 이렇게 지상권이나 즉 소유권 이외의 권리 같은 경우에는 소멸을 시키는 건데 이렇게 소유권을 이렇게 넘겨받는 경우에는 이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소유권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즉 이전을 시켜주는 거죠. 됐어요. 예, 이것도 기출이 됐네요. 됐고요. 예, 이거 한번 볼까요? 등기를. 아까 어디까지 했죠? 이 상태까지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갑이라는 사람이 뭐죠? 소유권을 넘겨주면서 을한테 환매 특약을 했다고 했죠. 근데 이 을이 자신이 이렇게 병한테 넘겨줬다는 얘기까지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병 여기까지 봤죠? 넘겨줬어요. 근데 이 갑이 병한테 환매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갑은 병의 소유권을 이전을 받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갑이 소유권자가 다시 된 거예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전을 받았죠. 3번 소유권, 즉 병으로부터 이전을 받은 겁니다. 이렇게 이전을 받았어요. 그러면 환매권을 행사를 한 거죠. 그러면 이 환매 특약 등기가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2-1번 해가지고 환매권을 이렇게 말소를 시킨다는 얘기죠. 쭉쭉 환매권 행사가 됐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4번 소유권 이전 등기로 인해서 즉 갑이 이렇게 소유권을 취득함으로 인해서 환매권을 행사했으니까 이 환매권을 2-1번 환매권을 말소를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편하게 보시면 돼요. 됐고요. 기타 효과 볼까요? 환매 약정 시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이를 상계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는데 뭐 이런 거죠. 갑과 을이 매매 계약과 동시에 환매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돈을 이 사람이 받은 거죠. 그러면서 뭐죠? 목적물을 넘겨주잖아요. 그러면 을이 갑으로부터 돈을 받았죠. 그러면 이게 우리가 환매가 어떤 기능을 한다고 그랬죠? 채권 담보 기능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돈을 이렇게 주면 채무자는 이자를 지급을 해야 하는데, 그죠? 환매는 매매 형식을 취한 거죠. 그래서 이자 이런 거 갑이 지급하는 게 아니고 을이 목적물을 받았으니까 목적물로부터 생기는 과실이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을이 부동산이면 누구한테 임차를 줄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임대차 주면 차임을 받잖아요. 그 차임을 그냥 네가 귀속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 소리예요. 그죠? 그래서 뭐다? 이자 지급 같은 거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이자는 특별한 역시 없으면 상계가 뭐죠? 서로 깐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자 안 주는 대신에 과실은 너한테 귀속되는 게 아니라 나한테 귀속되는 거야. 뭐 그 정도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계한 것으로 본다는 그런 규정이 있고요. 환매권 실행 시 매수인이나 전득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비용을 지출했어요.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이 환매권자입니다. 비용을 지출했어요. 그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다거나 아니면 어떤 피로비를 지출했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 이 갑은 어차피 자기 건물이 이제 환매권을 행사했으면 자신의 소유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비용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을이 비용을 지출한 때는 매도인은 203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상환을 해야 합니다. 상환해야 하는 게 의무예요. 이 유익비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너무 비싸다. 그러니까 법원한테 갑이 내가 엘리베이터 너무 비용이 많이 나와가지고 지금 현재 을한테 이걸 못 주겠어 하면 법원은 그래 좀 비용이 비싸네 이러면서
보다 상당한 상환 기간을 이렇게 줄 수가 있어요. 아시겠나요? 이런 내용입니다.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매매를 다 봤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